배신은 언제나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한때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는 그 배신은 비극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모든 비극의 시작은 한동훈의 배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동훈은 처음부터 배신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번 배신의 그 배후에는 홍장원이가 있습니다. 홍장원은 국정원 1차장의 정보망을 이용해서 한동훈을 조종하고 윤 대통령을 제거할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한동훈의 배우자 진은정은 권력욕이 매우 강한 여성입니다. 검찰 시절부터 좌파 단체를 후원했고 남편의 정치적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특히 홍장훈의 두 번째 부인과 진은정은 매우 가까운 사이입니다. 부부 동반 모임을 자주 가졌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대통령을 무너뜨리는 데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한동훈의 행적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그의 공적 활동 모든 것이 개인적 출세를 위한 수단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하는 데 집중된 반역 행위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검찰을 보호하고 키워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과 그 검찰 핵심 라인은 검찰 조직을 이용해서 대통령을 배신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한동훈은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그가 심어놓은 검찰 라인이 대통령의 칼을 겨누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 바로 박세현 특수본부장입니다. 한동훈의 직속 후배입니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몰아가는데 중심축이었습니다. 박세현은 서울고검검사장이고 비상 겸 특수본부장으로서 내란 혐의를 조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는 서울현대고 출신, 서울법대 사법연수원 29기를 졸업했습니다. 검찰에서 한동훈의 최측근으로 평가되면서 내란 혐의를 만들고 구속 기소하는 데 앞장선 인물입니다. 검사장 회의에서 가장 먼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주장했고 또한 공수처가 조작한 수사 결과를 검찰이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법리적 근거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되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특수본부장이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윤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앞장서 있었고 검찰이 공수처의 하청기관이 되는 것에 어떤 꺼리낌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무너져야 검찰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이 바로 김유철 수원지검장입니다. 그도 현대고 출신으로 서울법대 사법연수원 29기입니다. 모두 한동훈의 동기들입니다. 그는 이재명 수사를 지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구속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입지가 크게 흔들렸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대통령 구속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공수처가 넘긴 자료가 허술하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김유철 또한 한동훈 라인으로 윤 대통령을 제거하는 것이 검찰 조직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이 권순정 수원고검장입니다. 그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친 인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내 핵심 라인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과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창수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중용하면서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중앙지검장이나 수원지검장을 원했으나 고검장으로 좌천되었다고 판단했고
이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을 배신했다고 믿고 검사장 회의에서 대통령 구속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동훈의 정치적 귀환을 돕기 위해 대통령이 사라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네 번째 인물이 박재혁 인천지검장입니다. 그도 역시 사법연수원 29기입니다. 창원지검장을 거쳐서 검찰 내 강력한 영향력을 구축했고 사법연수원 29기 출신 검사장들과 함께 대통령 탄핵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자신보다 낮은 기수 30기임에도 불구하고 요직을 차지한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검찰 권력 구도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오히려 한동훈의 재기를 위해서 검찰이 대통령 탄핵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탄핵심판 제8차 변론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지난 12월 6일 윤 대통령은 한동훈이가 보는 앞에서 홍장원의 사표를 전자결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왜 한동훈에게 이것을 보여주었겠습니까? 그 당시 이미 윤 대통령은 한동훈과 홍장원의 수상한 관계를 간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동훈에게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마지막 경고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한동훈은 대통령의 의중을 읽을 지혜조차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면담이 끝난 이후에 한동훈은 대통령을 만났지만 직무정지를 해야 한다는 내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을 듣지 못했다. 대통령을 철저하게 배신했습니다. 20년 이상 함께해온 형님을 내란죄로 몰아넣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한동훈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최악의 배신자입니다. 모든 비극의 핵심 원흉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에 윤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검찰 요직에 자신의 측근들을 대거 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검찰 조직은 대통령을 구속하고 한동훈의 재기를 돕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한쪽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권력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인간성까지 파괴하는 불쌍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맞닥뜨린 이 비극은 몰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이고 재탄생을 위한 힘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배신과 음모는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인간 존재의 심연을 드러내는 가장 강렬한 힘으로 승화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윤 대통령은 때릴수록 더 강해지는 강철 같은 존재라고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지금 그 거리에는 수많은 국민들이 끝까지 대통령님과 함께 할 것이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곧 자유의 몸으로 뵐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양학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